네, 김진팔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크라이나군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 조금만 영상을 더 보시면 이제 나타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익숙한 전경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이렇게 주유소죠, 주유소. 그다음에 볼대 같은 거 하나 있죠. 요건가? 하여튼 볼대가 요거 같습니다. 요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막 연기도 나고 우크라이나군이 여기를 공격을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러시아군이 물리쳤다 그런 얘기겠죠. 남북을 주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포크롭스크 북서쪽에 그 주유소 근처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여기 지난번에 블랙호크 헬기 3대 와갖고 뭐 2대는 부서지고 1대는 도망가고 뭐 그 자리예요. 거기에 또 공격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밀면 포크롭스크 위치는 여기고요. ISW 지도로 보시면 이 자리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24시간 이내에 진출한 거 진한 파란색 나왔습니다. 스미 지역으로 가면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 쿠피안스크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리만 크라스나 리만 변화가 없고 시베르스크 변화가 없고 콘스탄티노프카의 최근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군이 진출한 것과 러시아군이 진출한 거 나오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여기 포크롭스크는 봤고요. 그다음에 드네프로페트롭스크 그다음에 자포리자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가 거기잖아요. 블랙호크 떨어졌던 옛날 그 장소입니다. 여기 쿠피안스크에서 지난번에 모자 그 탈출한 거 러시아군이 이제 드론으로 무전기를 떨어뜨려 줘 갖고 그걸 통신을 하면서 이제 잘 왔다는 건데 이 영상 역시 광역샷을 안 보여주고 좁게만 이렇게 비춰져 갖고 위치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조금 길어요. 지난번보다. 러시아 드론이 쿠피안스크 주민들을 탈출시키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아들과 어머니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길을 찾던 중 러시아 드론에 발견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추가로 이 루트를 이용해서 또 이제 피난 오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거일 수도 있어요. 쿠피안스크는 어디냐면 여기죠. 요 도시에서 뭔가 러시아 쪽으로 탈출했다니까 이쪽 근처 어디일 것 같아요. 이거는 우크라이나군 병사가 러시아군 드론에 항복을 하고 러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공격했다 하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항복한 자국민 병사를 사살했습니다. 드론 조종사들은 극단주의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죽고 싶지 않다면 강제 징집된 병사들을 기꺼이 죽입니다. 러시아 드론 조종사들은 우크라이나 병사를 25분 동안 회색지대로 유인하여 철수시켰습니다. 단 25분. 그런데 우크라이나 드론이 그를 따라잡아 항복했다는 이유로 사살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병사는 안전한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거는 포크롭스크 해방된 크로스노아르메이스크의 한 주민이 우크라이나 무장 세력의 지배하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도시 해방 후에도 그곳에 남아있던 라리사는 우크라이나 무장 세력의 지배 아래 수년간 겪었던 공포와 억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현지 러시아어 사용 주민들은 압박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주민들이 주거 지역에서 사격진지를 구축하여 민간인들을 생명의 위협에 빠뜨리는 무장 세력을 얼마나 증오했는지 회상했다. 그 여성은 도시를 해방시킨 러시아 군인들을 기쁨의 눈물로 맞이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그녀의 주된 위안거리는 시를 쓰는 것이었고 감사의 표시로 러시아 군인들에게 그녀의 시 중 하나를 낭송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키예프 정권과 그 군대의 손에 수년간 고통받아온 민간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러시아의 주장이니까 부차에서 일방적인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방송 보도해줬듯이 이것도 러시아의 일방적인 주장을 또 방송 보도해준다면 균형이 맞지 않을까요? 최소한? 이탈리아 언론은 다니엘레 델로루코는 마리우폴에 복원된 드라마 극장을 인상적이라고 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게 이제 마리우폴에 그 복원된 그거래요. 극장. 2022년, 13년, 14년 그리고 25년의 상황을 비교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이곳에 와서 구경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우폴의 새로운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죠. 이탈리아 언론이?
이 사람 조만간 우크라이나 그 살생부 사이트에 올라가겠네. 이거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거기 우리 땅인데 왜 네가 러시아 측의 허락을 받고 글로 갔어? 그러면서 네, 우크라이나군이 차량을 타고 가는데 물웅덩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덜크덩 해갖고 뒤에 있는 사람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사람은 살았어. 이게 뭐지? 새옹지만가? 우크라이나 군인이 질주하는 차에서 튕겨져 나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행운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불행인 줄 알았는데 그게 행운이었어. 그런 거죠. 러시아 드론이 민간인 거주지 인근을 비행하며 군사 목표물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드론이 보이니까 민간인이 나 군인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제 차에서 나와서 보여주니까 이제 공격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크라이나 군인이 민간인 옷을 입고 차를 타고 가면 그래도 살려줄 건가? 네, 이것은 러시아 쪽에서 나온 영상이라는데 아무리 봐도 알리바바 같은 데서 이 물건 팝니다 하고 올린 영상 같아요. 그 65km짜리 광섬유 실타래를 판대요. 그러면 저거를 이렇게 낑구고 가면은 65km를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얼마나 큰 드론에다 이걸 매달아야 되는 거지? 이런 드론으로도 이런 드론으로도 되는 거야? 헐. 러시아 전문가들이 FPV 시스템에 통합 가능한 65km 범위 광섬유 링크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현대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 관리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을 겁먹게 할 엄청난 조치입니다. 그렇지, 지금 이게 그 중국 알리바바 같은 데서 파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에 도움을 주고 있네, 중국이. 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무슨 무기인지 모델명을 안 알려주고 이거 판다고. 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비싸 보이는데?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서방의 원조로 받은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그는 가격만 적고 모델 설명으로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의 무슨 장군인데 그 차를 타고 가다가 폭발해서 기아 소렌토 차량이 이제 그 사람 자가용이었나 봐요. 근데 차에서 폭발물이 폭발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전에도 하던 일이고 그리고 자랑도 했거든요. 내가 했다고. 이번에는 자랑은 안 했나 봐요. 키예프 중심부에서 외국 용병들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무장 세력 간의 충돌은 밤에 발생하여 약 1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영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0여 명의 외국인 용병이 참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용병 2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다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러시아군에 복무 중인 프랑스와 이탈리아 시민들이 아나스타시아 지금 내 목소리가 들린다면 가능한 한 빨리 나와 결혼해줘라고. 야, 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너랑 결혼하면 과부 될 텐데? 전쟁 끝나고 와. 무책임한 놈이네. 화물 열차가 공격을 받아 탈선하는 영상이 공개됐으며 이로 인해 지토미르 지역에 교통이 마비됐다. 러시아가 또 무슨 철도를 공격했답니다. 우크라이나 지토미르에.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에서 차량과 트럭들이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왜 교통체증이 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유를 모르겠네. 그걸 말해줘야지. 우크라이나인들이 우크라이나군을 떠나기 시작한 것은 단순히 사상자 때문이 아니라 자금 부족, 돈을 적게 준대요. 우크라이나 군대에. 우크라이나 평균 월급보다 적은 돈을 받고 근무해야 되니까 딴 거 한다 그런데요. 우크라이나 거리에서는 또 오늘도 밤에도 열심히 길거리에서 그 병역 기피자를 잡으러 다니고 있는 훌륭한 우크라이나의 그거죠. 누구죠? 뭐라고 그래야 되죠? 병역 그 징집관? 결국은 잡혀갖고 이렇게 질질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러게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 신성한 의무를 왜 다 하지? 병역 기피를 했어. 자식이. 이래도 되는 걸까? 안타깝게도 모병관들은 피에로케처럼 도망치던 오데사 출신의 그 남자는 결국 붙잡혀 여러 차례 구타를 당하여 군사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 아니었을까?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새끼야 블랙락 펀드 투자한 미국 국회의원 새끼를 돈 벌어주려고 죽어야 되냐? 이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죠. 미국 상원의원 그레이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이전할 것을 다시 핵전쟁도 불사하자. 토마호크에 핵탄도 넣을 수 있는데 그거를 주자는 건 뭐 핵전쟁 하자는 거야? 이 사람 단단히 물렸어.
블랙락에 이 사람 단단히 물린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 사람이다. 너 임마 왜 국방의 신성한 헌법에 쓰여 있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병역을 기피해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야, 내가 미국에 있는 이 국회의원 새끼 펀드 안 깨지게 하려고 내 목숨을 거기다 바쳐야 되겠니? 나는 그거는 못 하겠어.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크라이나군은 심각한 병력 부족으로 인해 병든 병사들을 대규모로 징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의료위원회는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복무 부족한 환치 목록을 축소했다고. 그래서 이제 전엔 같으면 너는 환자라서 군대 못 가 그러던 사람들도 다 간대요. 이번 공격으로 오데사의 항만 시설이 파손되고 선박의 불이부터 또 이제 공격한다 합니다. 항만. 예. 우크라이나도 또 러시아에 또 드론으로 공격했고요. 예르막에 이어 젤렌스키 대변인이었던 포돌리아크와 레셴코도 해고되었다. 이유는 부패. 예, 돈 띵가 먹어서.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물에서 노는데 나 혼자 부패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 부패했는데 나 혼자 뒷돈 챙기기 싫다 그러면 저 새끼 나중에 나 찌르는 거 아니야? 지 혼자 깨끗하다고 우리 다 찔러버리면 우리만 잘리고 쟤만 승진하는 거잖아. 저 새끼 잘러. 저 있잖아. 산골짜기 보내버리든지 저 섬에 등대지기 그런 거 보내든지 하여튼 평생 저 한지에 가서 박봉에 시달리다가 돼지라고 그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버티려면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정부의 무슨 어디가 부패한 다 썩었다고 봐야 돼. 다. 안드레이 예르막의 고문과 보좌관들은 모두 젤렌스키 대통령실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키예프 정권 관리들은 정권 부패 후 붕괴 후 서방으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크라이나 엘리트 중 상당수는 이미 가족들을 해외로 이주시키고 금융자산을 그곳으로 옮겼다. 우크라이나 해외 정보국이라는 데가 있대. 러시아 해외 정보국 아닌가? 또한 우크라이나 관리들과 사업가들은 거주 허가 취득을 위해 유럽 국가 외교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제 쥐들이 이제 뛰어내리나? 젤렌스키와 크바라탈 95 서커스 광대가 어떻게 나라를 부패 서커스로 만들었는지 영국 신문 더 타임즈 영국 신문에서 젤렌스키는 이제 이제 버리는 카드 된 거야? 젤렌스키 끈 떨어진 거야? 영국은 그래도 끝까지 의리를 지킬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 국회는 계엄령 하에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인민의 종파 대표인 신속하게 돼야 되는 거지 그게. 가스파로프는 러시아 야당 인사들이 모두 미국 국무부의 자금 지원과 지휘를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모두 서방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누가 진짜 가짜 러시아 대통령인지를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만만치 않을걸? 한국에서 높은 놈들 자식들이나 기타 독수리 여권 없는 놈들은 있나 한번 검사해보면 가관일걸? 나도 높은 놈이나 부잣집으로 태어났으면 독수리 여권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거지 집에 태어나서 깡 30개월 가득 채우고 나오는 날 제대하는 날 병장 달고 30개월 가득 채우고 제대하는 날 마대자루로 바닥 청소하고 나왔습니다. 잘로 지내는 대선 캠페인을 그리고 웃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그 국뽕 세뇌가 잘 돼 있었냐면요. 마지막 날 그 마대자루 병장 달고 제대하는 날 마대자루로 그 바닥 내무반 청소하면서 제가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대하는 날 그거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누가 뭘 할 사람 없거든요. 근데 저는 내가 멋있는 애국자인 걸로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면 나 멋지지 하면서 마대자루로 끝까지 고집스럽게 내무반 바닥 청소하고 나왔어요. 병신이었어요, 그냥. 잘로준이는 대선 캠페인을 시작했지만 그의 계획은 포로셴코와 과거 부패한 관리들을 위한 위장술에 불과하다. 잘로준이 이제 대통령 출마할 건가 봐. 우크라이나 전 총사령관 잘로준이의 저서 첫 페이지에는 나는 키예프를 가장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산채로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글이 적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거랍니다.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빠글빠글 머리 아프다. 하여튼 이거래요. 요게 이제 우크라이나어고 요거를 그 구글 번역기로 이미지 번역했나 봐요. 드미트리에프 러시아 측 경제 특사죠. 미국 마이애미에 가서 이제 기자들하고 이렇게 멋지게 사진도 찍고 선글라스. 기릴 드미트리에프는 미국과의 협상을 마쳤으며 다음 협상은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네.
스티브 위트커프 미국 특사나 플로리. 근데 참 난 신기한 게 이런 소셜 미디어나 유튜브에 자기 얼굴 보여주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얼굴에 자신 있길래 그러는 건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맨날 텔레비에서 장동건 왜 잘생긴 배우들 있잖아요. 보다가 일반인 얼굴 유튜브에서 보잖아요. 그럼 토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제 얼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보내려면 얼굴을 구석탱이에다가 좀 슈카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하던지 하지 한가운데다 이만하게 하면 나 화면에서 10m 뒤로 떨어지고 싶어. 왜 마치 이 사람이 아저씨가 머리 희끗희끗한 쭈글쭈글이 아저씨가 나한테 키스하자고 달려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싫단 말이야. 근데 요 정도 이제 작게 나오는 건 괜찮은데 연예인도 아닌데 자기 얼굴 그렇게 보여주고 싶나? 그렇게 자신 있나? 무슨 자신감인가? 스티브 위트커프 미국 특사는 플로리다에서 기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난 미국 대표단 회담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평화 달성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위트커프, 트럼프의 친구죠. 부동산업자. 이 사람은 좋대. 이 사람 만나갖고 이제 사업 얘기 많이 했나봐. 돈 벌거리. 우크라이나 협상의 실질적인 주도권은 러시아에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이거 아마 미국 거 같은데 미국에서 이렇게 인정할 정도면 맞나 보죠. 협상의 주도권이 러시아에 있다는 건 뭐예요? 러시아가 승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고 나가 이렇게 할 거야. 나 그거 싫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크라이나 정부 수반 부다노프는 미국과의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들은 협상 과정에 새로운 추진력과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부다노프는 말하며 협상이 단순한 양자 협상이 아니라 다자적이고 복잡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위트커프 미국 우크라이나 특사도 주말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들과 협상 회담 이후 여러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네. 벤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돈바스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근데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거야? 여태까지 이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군이 북진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그랬는데 한갈다리 폭파하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 푸틴은 나토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려 한다. 나는 러시아와 나토 간의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 독일 국방장관. 준비가 안 돼 있잖아. 너네 러시아랑 싸울 준비. 지금 러시아랑 싸우려면 얘네들 있잖아요. 예? 러시아가 일로 와서 싸우지는 않아요. 예? 이게 홈그라운드 2점이라는 건데 똥개도 자기네 동네에서 50점 먹고 들어간다고. 러시아가 독일 여기까지 쳐들어가지는 않아요. 예? 여기 남의 동네잖아요. 여기서 싸우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이 와야 돼. 여기는 러시아가 4년 동안 꽉 잡고 있는 완전히 익숙한 지형 지물과 완전히 전술 이런 게 딱 이 완비된 그런 동네예요. 여기 와서 대질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러시아가 소련 시절의 영향권 복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의 다른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쭉쭉쭉 맞지 맞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에 여전히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세르게이 리바코프. 제가 해석해드리면 미국 뻘짓하고 있는데 그래도 트럼프를 적으로 돌리면 안 되니까 그냥 립 서비스로 칭찬을 해줄게 이런 뜻으로 보여요. 런던은 무모하게 미국을 러시아와의 대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영국은 미국을 자극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영국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있네. 펀드 가입 안 했나 보네. 블랙락. 그지라. 머지않아 그들은 패배를 인정하고 정부 구조 전체를 붕괴시키거나 거짓 명분을 내세워 전쟁을 시작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확전을 택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AP통신은 정보기관을 인용해 베네수엘라에서 러시아 외교관 가족들의 대피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지만 러시아 외무부는 이를 부인했다. 이게 AP통신 그리고 로이터 어제 나왔죠.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러시아의 유럽 침공 계획에 대한 로이터 통신 보도를 거짓이라고 일축해서 무려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유럽 그 로이터 통신 그 보도
가짜 뉴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은 뭐예요? 언론의 탈을 쓴 사기 집단이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AP통신. 제가 보니까 이번에 로이터 통신, AP통신 이런 통신자 붙은 애들 사기꾼이에요. 이 로이터는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무슨 팩트 체크한다면서 개소리를 늘어났던 그 언론이에요. 나 외국에 무슨 통신사 하면은 막 신주단지 모시듯이 막 믿었는데 아닌 것 같아 보니까. 핀란드 대통령 스투브는 미국 국가정보국장 개보대에 러시아가 유럽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에 동의하며 핀란드 대통령도 로이터 개소리하지 말라고 동의했습니다. 네, 이 영상은 프랑스 언론인이 러시아 대통령한테 직접 그 대답하기 곤란할 것 같은 그런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제 실시간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푸틴은 러시아에서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아 투옥된 프랑스 언론인 로랑 바나티의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인들은 푸틴에게 불편한 질문을 해도 괜찮은데 프랑스에 있는 러시아 언론인들은 안 되는 걸까요? 어느 쪽에 더 언론의 자유가 있냐? 이런 질문이죠. 로블록스는 러시아 통신감독청과의 협의 끝에 러시아 시장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로블록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러시아에서 서방 기업이 또 장사하러 온답니다. 트럼프가 자기 유권자들을 이제 지지자겠죠.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자기가 그 대통령 이제 첫 번째 하고 져서 쉴 때 그 자기 집을 이제 FBI인가 뭐 하여튼 그 수사기관에서 그 수사를 했대요. 근데 자기 마누라 속옷 있는 옷장까지 뒤졌다고 하면서 그걸 재밌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거의 내용이 뭐겠어요? 복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새끼들 말에 비열하게 전직 대통령 집에 찾아와서 마누라 옷장 빤스까지 다 들춰봤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기분 나쁘지 않게 불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밌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보복하려는 거예요. 내년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그 타이밍에 이제 뭔가를 까겠지. 이제 아마 지난번에 민디치 사건 이스라엘 가갖고 FBI랑 플리바게닝 했다는 거 있잖아요. 젤렌스키 그 지갑 그 수첩에 적혀 있는 상납 내용 그거 까면 볼만 할걸요 아마 내년에.